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전 남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복수를 하고도 분이 덜 풀려 여기서 이 한 좀 풀어보고자 사연글을 작성하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악연이란 언제나 인연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요. 처음에 남편과 만났을 때는 정말로 인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연애할 때는 다들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제일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언제나 저와 함께할 것 같은 착각. 저도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착하고 순수하며 제 마음을 잘 읽어주는 건 사실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섣부른 결혼을 선택한 제가 결국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애견 미용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귀엽고 깜찍하고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좋아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제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죠. 저희 친정이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게 보증금은 빌려줄 정도로 여유는 있으셨고 그렇게 미용을 배운 후부터는 제 가게를 꾸려나가며 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에 나이가 든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의 미용을 제게 맡기면서 저와 손님 직원의 관계로 알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미용을 맡기던 남편이 예약 문자가 아닌 강아지의 죽음 소식을 알려온 날부터 저희는 더 이상 손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묘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뭔가 꺼림칙하고 서먹하고 거리감 있는 느낌. 아무리 봐도 화목한 집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사실 도리어 그 서먹함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서먹할 정도면 결혼 후에도 시댁과 딱히 가깝게 지내거나 엄청 신경 써야 할 정도는 아니겠지. 난 그 정도 선만 유지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그때 했어요. 멍청하게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음에도 말이죠. 어쨌든 함께 인사를 갔는데도 부모님은 떨떠름한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시골에서 밭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진 거라고는 시골집 한 채뿐인 분들이셨어요. 밭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농사 짓고 있었고요. 정말 후다닥 인사만 하고 올라와야 했을 정도로 시부모님은 저희와 대화조차도 제대로 나누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결혼식이 끝나갈 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하는 1년 동안 남편이 외동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로 형님이 하나 있었더군요. 더 웃긴 건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결혼식에 온 남편 친척의 입으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아유, 결혼 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집 둘째 아들은 야무지니까 괜찮을 거야. 사람만 보고 결혼하면 나쁘지도 않지. 덕담이라고 전해줬다고 하기엔 너무도 꺼림칙한 말에 제가 모르는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첫째 아들에게는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미 결혼식이 한창이었으니 자세히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아주버님이든 누구든 어차피 시댁과 남편이 저렇게 소원한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 그런 아니란 생각만 했죠. 그런데 그 시숙은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였어요. 그것도 활용 불가능하고 처치곤란인 쓰레기. 나름대로 저에게는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가고 마지막으로 예식장 식대 계산하는 시간이 됐죠. 저는 부모님과 계산을 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부산스럽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돈 가방이 왜 없어져? 축의금 잘 챙긴 거 맞아? 사촌동생이 어깨에 꼭 메고 다녔는데 순식간에 열린 상태로 안에 내용물이 다 사라졌어요. CCTV 돌려보니까
형이... 아이고, 그것이 또 어디서 소식을 기어듣고 나왔구나. 그 역병 같은 놈이 또 나왔어. 이를 어쩌냐? 그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은 식대 낼 돈도 없어. 남편과 시부의 대화에 저는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슬쩍 다가가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 자기야. 저기, 미안한데 우리 식대 좀 대신 내줄 수 없을까? 아버지가 본가에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으신데 나중에 시댁 갔다 와서 돌려줄게. 친척 중에 한 명이 다 가져간 것 같아. 미안하다며 이마를 연신 매만지던 남편의 모습에서 민망함과 곤란함이 묻어나왔기에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수습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시부가 식대를 돌려준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 남은 축의금을 남편의 식대로 썼어요. 친정아버지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단순히 축의금의 절반을 당장 빌려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딸이 시집 가는데 벌써부터 사돈댁에서 잡음이 터져나오니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식 끝나고 몇 시간의 여유를 두긴 했지만 당일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네. 뭐라고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저는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짜증과 곤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댁에 도둑 들었대? 그게 아버지가 집에 모아두신 쌈짓돈을 다 털렸나 봐.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드려야 할 돈을 아무래도 좀 늦게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 저도 많이 놀랐어요. 축의금을 도둑 맞은 것도 그렇고 본가까지 털린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죠. 혹시 그 당신 형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남편 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남편이 그 문자를 읽더니 완전 빡친 얼굴로 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이 던진 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남편이 보게 된 문자를 저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야, 축의금 쏠쏠하더라. 역시 돈 장사는 결혼식이 최고지. 앞으로 몇 번 더 해줬으면 좋겠네. 참, 그리고 아버지한테 돈 잘 쓰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발신인에는 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형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다 가져간 거야? 이 형이라는 사람은 누군데? 설마 당신 진짜 형인 건 아니지? 진짜 형이야.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 결혼식에서 이런 짓 해도 돼? 너무하잖아. 집안의 돈이란 돈은 다 쓸어갔네. 당신, 근데 나한테 왜 형 있다는 이야기 숨겼어? 만나서 좋은 사람이면 이야기했겠지만 옛날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집에 돈만 생기면 어떻게 냄새 맡고 와서 다 끌어가는 사람이거든. 어릴 때 살던 집도 몇 번이나 털렸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적금도 다 깨서 가져가고 논이며 밭이며 팔아먹은 것도 엄청나거든. 집에 경조사 있으면 와서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결혼 때도 형님한테 알리지 못하도록 힘썼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고 형 때문에 나랑 부모님 사이도 서먹해졌고 아버지는 대기업 다니는 나한테 불똥 튈까봐 본가에도 자주 못 오게 하실 정도였거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형에 대한 인상은 제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숨기면 어떡해. 게다가 이 문자는 또 뭐야?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한테 결혼을 몇 번 더 하라고? 이게 제정신이야? 동생 축의금 몰래 가져가서
가족들 곤란하게 만든 것도 그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너무하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그걸 숨기면 어떡해. 그만해. 나도 알고 있어. 더 이상 이 이야기 그만하자. 그만할 분위기가 아니잖아. 이 상태로 신혼여행에는 어떻게 가? 아버지한테도 좀 이따가 돈 붙여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저도 퍽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받은 돈은 패백 때 친척들에게 받은 돈과 친구들이 제 계좌로 따로 넣어준 축의금 말고는 없었거든요. 제가 일하며 모아놓았던 돈은 결혼식 자금과 우리가 살 신혼집의 전세금을 절반을 부담하는 바람에 정말로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근데 당신도 당신이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래. 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 뺏긴 꼴이잖아. 그만하라고 했지. 그게 우리 부모님까지 나올 일이야? 형이 잘못하긴 했지만 부모님도 형도 내 가족이야. 내 앞에서 가족 욕하지 마. 그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 건지 몰라서 이래? 욕? 내가 지금 욕을 언제 했어? 그럼 넌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가족 구성원도 제대로 모르고 결혼한 게 진짜 결혼하는 게 맞는 거냐고. 며느리가 되는데 그 집에 형이 있는 걸 결혼식이 돼서야 알아? 그건 상식적인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 감싸는 그 형이 우리 집에 피해를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우리 집에 피해를 끼치고 있잖아. 당신이 감싸야 할 사람이 축의금 다 가져간 형인 거야? 아님 돈 없을 때 도와준 우리 가족이랑 나야. 기분이 더러우면 어떡할까? 사과라도 해줘. 근데 그 사과 원하면 우리 집 돈부터 갚아.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이 사과 먼저 하고 집안에 있는 도둑 간수도 제대로 못해서 급한 불 꺼준 나한테 이제는 뭐? 기분이 더럽다고? 도와준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왜 화를 내?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소리 지르지 말고 말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너 하는 말이 소리를 지르게 만들잖아.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당당해? 내 기분 더러워진 건 생각 안 하고 너 기분 더러운 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웃으면서 해준다고 좋아서 도움 주고 있다고 착각하나 본데 나도 내 기분 더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여태까지 너한테 티 안 내고 버틴 거라고. 그 와중에 너는 네 생각만 하고 네 가족 생각만 하지? 나도 내 가족 생각했으면 지금 당장 다 내팽개치고 나 혼자 여기 남았을 거야. 신혼여행은 무슨 신혼여행? 이 기분으로 여행을 뭐하러 가? 그것도 나 열받게 만든 인간이랑. 결국 열받아서 남편에게 한 소리 퍼부은 저는 온몸으로 기분 나쁜 티를 뿜어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왜 나한테 기분이 더럽다고 말해요? 이 상황에서 진짜 기분이 더러워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는 아버지께 가야 할 축의금의 절반까지 날아갔고 그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 상태가 되었으며 아주버님이라는 작자에게 결혼을 몇 번이나 더 하라는 문자까지 보고 완전 열이 받은 상태인데 게다가 남편 수중에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더 문제였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양가 부모님 선물도 제 돈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단순히 돈이 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이 행복한 신혼여행의 기분을 완전히 잡치게 돼서 짜증도 났는데 돈까지 내가 다 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더 열이 받은 거였죠. 노발대발하는 제 모습에 남편이 순간 흠칫하더군요. 결혼할 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화를 안 낸 이유는 단순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 저와 다른 면을 발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걸 고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도 저한테 상식적인 선에서 대했고요. 그런데 이번은 그 상식에서 완전 벗어난 일이었잖아요. 피해는 저와 저희 집이 다 당했는데 자기 가족만 감싸고 도는 남편 놈을 보니
제가 결혼을 잘못했나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제서야 남편 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주춤거리며 제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그래, 당신은 충분히 화낼 수 있지. 나도 형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서 그랬어. 당신한테 화내야 할 일이 아닌데. 화 다 내고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기분 나쁜 건 너는 할 말 다 해서 속이 시원해졌고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데. 나는 속으로 더 열받고 있는데 수천 마디 말을 당신 사과 하나 때문에 못하게 된다는 점이야. 여기서 화를 내면 또 나만 나쁜 여자 되는 거니까. 사과를 할 거면 사과할 일을 좀 만들지 마. 생각해보면 단순하잖아. 아니면 좋게 말하고 끝날 일들이었고. 당신 가족이 저렇다는 건 이미 저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당신까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형이랑도 절대 연락 안 하고 살 거야. 당신한테 더 이상 피해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게. 장인어른께 빌린 돈들도 최대한 내가 빨리 갚을게. 그러니까 화 풀어. 당연한 말을 내가 화를 내고서야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지만 순간순간마다 그 일들이 떠오르니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저의 신혼여행은 그렇게 완전 엉망진창인 기분으로 끝내게 됐죠. 그 기간 내내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에 바빴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았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보다 더 길게 화를 내는 게 신경 쓰였는지 뭐가 그 사람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길게 화내봐야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제 기분은 더 나아질 리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주버님이랑 제대로 정리해. 절대로 그 사람이 당신이랑 우리 집에 피해주지 않도록 당신이 확실하게 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랑 우리 집에 문제 생기도록 만들면 그때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혼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상할 일 없는 거 알고는 있어? 결국 저의 으름장에 남편은 그 뒤로 제 눈치만 보더군요. 그렇게 그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앙금은 다 가라앉지 않았죠. 그래도 더 이상 시댁이나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들려오지 않는 걸 보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4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아버지에게 빌린 돈 1,500만 원도 남편 월급으로 2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4년째 결혼기념일에 남편은 저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였어요. 저희가 애가 없다 보니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 아이가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스테이크를 굽고 스파게티와 디저트를 손수 준비했어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부엌에서 쏜살같이 뛰어나가 남편을 맞이하려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시부모님 두 분과 뒤에선 남편이 들고 온 커다란 캐리어였어요.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은 당연한 순서였죠. 아버님, 어머님, 여기는 갑자기 무슨 일로... 제 말에 시부모님은 민망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어째서 이 시간에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신 거야? 여보, 미안한데 당분간만 부모님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왜? 무슨 일인데? 집에 물난리라도 났어? 한창 장마철이라 여기저기 물에 잠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시부모님 집도 물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흔들더군요. 아, 형이 아버지 집 계약서랑 인감도장 들고 가서 집을 팔아버렸어. 뭐? 갑자기 아주버님 이야기가 또 왜 튀어나와?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사실 의아하긴 했죠. 그 아주버님 성격이라면 시부모 집 따위 애저녁에 팔아먹을 것 같았거든요. 워낙 들은 게 많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돈 나올 구석만 있으면 뭐든 다 뺏어가는 사람이 여태껏 그 집을 가만히 놔뒀다는 게 좀 수상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인감 도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팔았던 모양이더라고. 얼마 전에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보러 왔다고 하면서 내려와서는 내내 그거 찾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집에 큰일이 일어났으니 남편도 여기까지 시부모님을 데려왔겠죠. 그게 싫다는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저도 당장 제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부터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없이 시부모님부터 먼저 데리고 와서 대뜸 들이밀면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봐요. 여보, 내가 항상 말했잖아. 미리 말을 좀 하라고. 이런 일 생겨서 모시고 올 것 같으면 나한테도 미리 상의라도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당신이 거절할까봐 여기까지 부랴부랴 모신 것도 있어. 그치만 이 장마철에 어디서 지내게 해. 부모님 모셨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미리, 최소한 아버님이 당신한테 이런 일로 연락을 했으면 그때라도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뭘 준비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다짜고짜 모시고 오면 이 늦은 시간에 부랴부랴 두 분 모실 방 정리해, 청소해, 식사도 2인분 뿐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미안해. 방도 내가 다 정리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두 분 밥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게만 해줘. 부탁이야. 남편이 제게 사정사정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두 분이 본인들이 원해서 또는 며느리 괴롭히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두 눈 가득 제 눈치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분들을 내칠 만큼 제 마음이 모질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두 분은 할 일을 찾지 못해 계속 불안해하셨고 계속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제가 모아뒀던 돈 2천만 원을 시골에 있는 집에 월세 보증금으로 넣어 시부모님 두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전세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보증금을 넣으면서 이름은 제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그 아주버님이 언제 또 이 재산을 노릴지 모르니 제 이름으로 해야만 했죠.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동의한 사항이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급한 불은 껐지만 저는 속으로는 내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시숙의 존재 때문에요. 도대체 뭐하는 작자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나 싶었거든요. 어떻게든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갈취당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각오를 다지고 아주버님의 뒤를 캐기로 했어요. 흥신소라는 게 보통은 불륜을 잡는 곳인데 저는 가족의 뒤를 캐려니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이대로라면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겠다 싶어서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흥신소 직원이 남편은 전화나 주소 같은 건 모르냐고 묻길래 남편도 연락을 끊어서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흥신소 직원이 제게 아주버님 조사한 서류를 주더라고요. 진짜로 남편이 모르는 거 맞나요? 저희가 뒤를 캐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도 시숙이랑 연락 끊은 지 오래돼서 모른다고 하던데. 그 시숙이라는 분이 남편 뒷조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두 사람이 뭔가 거래를 한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알기는 어렵고요. 사실 저희가 완전 다르다고 한 건 그 뒷부분에 넘어가면 있거든요. 먼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흥신소 직원의 말에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너무 놀라 뒷목을 잡을 뻔했어요. 게다가 너무 화가 나서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들고 있던 서류까지 구겨지고 찢어졌죠. 뒷조사에는 아주버님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웬 여자와 만나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불륜이라니. 제가 너무 놀라 부들부들거리고 있자 그 직원분이 저한테 말해주더군요.
저희가 서로 만나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두 분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남편분이 돈을 건네더군요. 두 분의 대화 내용은 일단 녹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뢰 대상만 쫓으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남편분도 같이 쫓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아주버님을 조사하려다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제 기분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들려주는 대화 내용을 듣고는 더 열이 받아버렸죠.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나 이제 돈 없다니까? 그 일은 저번에 준 2천만 원으로 끝난 거잖아. 형이 비밀 지키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인감이랑 집 계약서 어디 있는지 알려줬잖아. 야, 그럼 네 마누라가 알아도 좋아? 너 네 마누라한테 돈 많이 빌렸다며? 네가 밖에서 그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알면 마누라가 참 좋아하겠다. 그치? 돈 주기 싫으면 말어. 내가 직접 네 마누라한테 가서 네가 어떤 여자랑 어디서 뭘 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대화를 들으니 단번에 알겠더군요. 시숙은 남편이 바람 피운 장면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남편을 꼬드겨 인감도장을 찾아 집까지 팔 수 있게 됐고요. 이 모든 게 남편 놈의 불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일목요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걸 자기 형 책임으로 몰아가다니. 애초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형이 그걸 빌미로 시부집을 팔 일도 없었을 테고 제가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일도 없었을 테죠. 저는 너무 열받아서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마주치면 바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남편에게 먼저 자라고 문자한 뒤에 12시가 다 돼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와 본인 인증을 했는데 토지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저와 사는 집 하나만 공동 명의로 뜰 줄 알았는데 논밭도 있었고 아파트도 한 채 더 있더군요. 그 땅들이 시골에 있던 시부모님 살던 지역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시숙 몰래 넘겨주신 재산 같았어요. 그걸 보는데도 완전 어이가 없었어요. 돈이 있는데도 저한테 모든 걸 다 떠맡기고 돈을 내도록 만들었잖아요. 불륜만 해도 여기를 다 엎어버려도 모자랄 정도인데 재산까지 숨기고 제 돈과 친정 돈을 펑펑 쓰도록 만들었다니 저는 정말로 이 남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머리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이혼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참았어요. 왜냐고요? 불륜은 증거 싸움이고 어찌됐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얻은 거면 저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용 글들에서 얻은 정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불행해지는 건 싫어요. 나쁜 연놈들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게다가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모조리 불법 증거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제 손으로 띄어야 했죠. 다행히 여름 휴가철이라 여름 휴가 명목으로 가게 문을 일주일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간 남편 뒤를 캤답니다.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올라오더군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나오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팔짱 끼고 애정 표현하는 사진까지 모조리 제가 직접 쫓아다니며 살심을 숨기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자는 동안 남편 지문으로 폰 열어서 그 여자랑 나눈 증거 대화들 모두 사진 찍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저 혼자가 아닌 시부모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상간녀와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시부모님을 불렀어요. 저는 시부모님에게는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로 이쪽으로 오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몇 호에 들어갔는지 확인한 저는 그 방문 앞에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바짝 대고 있어서 그런지 녹음이 그래도 됐더군요. 두 분 부모님이 왜 이런 곳으로 불렀냐며 눈살을 찌푸리는데 저는 잠시만 계셔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여기서 곧 나올 거라고요. 부모님은 전혀 의심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남편 같지도 않은 놈 불륜 증거 잡고 있지. 내가 이 방 앞에서 장장 2시간을 기다렸다, 이 새끼야. 네가 감히 날 놔두고 바람을 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남편에게 소리 지르자 남편 뒤를 따르던 여자가 놀라서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더군요. 저는 그 방 안에 소리쳤어요. 나올 때까지 나도 안 가. 지금 당장 모면하려고 해도 어차피 나올 구멍은 여기뿐이거든.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때 남편이 제 손을 확 잡더군요. 그만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더러우니까 손 떼. 너한테 할 말이 없을 리가 있겠냐? 더러운 놈. 어디서 나한테 이래라 말아야. 하긴 상간녀보다 네가 더 더러운 놈이지. 우리 부모님은 왜 모셔왔어? 너 부모님들한테 할 이야기 없어? 난 네가 할 이야기 많을 것 같아서 모시고 왔는데 집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저는 시치미 떼는 남편과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에게 흥신소에서 받아온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그걸 듣는 동안 남편놈 얼굴은 새파래지고 시부모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아, 네가 그걸 네 형한테 알려준겨?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네가 그런 짓을 해? 이놈아, 너 그러면 내가 준 논밭이랑 아파트는 어쨌냐? 너 설마 그것까지 팔아먹었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있어요. 제 명의는 아니지만. 네 명의가 아니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망설이자 시모가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설마 며느리 앞으로 했니? 맹세코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공동명의고 두 분 보증금도 겨우 모은 제 전 재산이거든요. 그럼 설마 너 저 여자 앞으로 다 돌려놨어? 그 말에 남편놈이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돌리자 시부모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 미쳤어? 부부 사이도 아닌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지금 전 재산을 맡긴 거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저대로 열이 폭발했고요. 이 미친놈이 돈을 그만큼 가지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나한테 빨대를 꽂았어? 네가 사람 새끼야? 지금 당장 우리 아빠한테서 가져간 돈 내놔. 아버지, 나 이 여자랑 이혼하고 명의 변경한 여자랑 결혼하면 그 재산 다시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여자랑 이혼만 하면. 시부모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돌아오더군요. 그렇지만 제게는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저 정신 나간 헛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죠.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누가 너랑 이혼 안 하겠대? 아랫돌이 아무한테나 휘두르고 다니는 너 같은 걸레하고 1초도 같이 있기 싫은 게 나야. 이혼을 이야기해도 내가 이야기해야지. 더러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야? 그래, 해, 이혼. 근데 네가 가져간 돈은 다 내놓고 꺼져야지.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간 돈, 내가 내준 보증금, 위자료까지 싹 다 내놔. 돈 없어. 당신한테 주고 싶어도 이미 내 재산 다 넘어갔다고. 가져가고 싶으면 당신 맘대로 해. 난 없어. 실실 웃으며 돈 없다는 남편놈 보니 뒷목 잡고 넘어갈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놈에게 소리쳤죠. 그래? 그럼 법적으로 해. 당신한테 소송 걸 테니까 아주 잘해봐. 저는 남편을 째려보며 이곳에 오기 전 상담차 들렀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네,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자기 재산을 상간녀 앞으로 다 돌렸다네요? 지금 있는 재산은 저랑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인데 그거 처분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뭐 한 거야, 당신? 신혼집 공동 명의, 명의자 바꿀까봐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했어. 이거라도 있어야 너한테 뜯긴 내 돈이랑 위자료라도 건지겠지. 짐 다 싸서 내놨으니까 알아서 찾아가. 그리고 난 절대로 너희 둘 용서 안 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던 저는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을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상간녀야, 너 직업 좋더라? 내가 곧 그 직업 잘리도록 만들어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 소리는 쳤는데 진짜 딱 죽고 싶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열받아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고 세상 불행은 왜 저에게만 오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상간녀 직업은 공무원이었거든요. 뒷조사 해주시던 분들이 여기 오기 직전에 알려줘서 상간녀에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고요. 공무원은 품위 유지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불륜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이야기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완전히 발 디디고 설 곳 없도록 만들기로 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을 때는 본인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에 성공했어요. 공동명의였던 집도 온전히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남편에게서 받을 재산이 그것뿐이라 위자료와 시부 보증금으로 받아야 할 돈들을 그걸로 가져온 거였어요. 그리고 시골에 얻어준 시댁 보증금은 빼버리려 했더니 계약 기간이 안 돼서 세입자를 새로 구해줘야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은 제 명의가 됐어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받은 돈은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는 남편놈 행동에 열이 뻗치셔서는 욕을 어찌나 하시는지 그거 달래느라 힘들었어요. 너 이대로 있을 거야? 그 망할 놈 좋은 일만 시키고 말이지. 결혼식 식대 내달라고 왔을 때부터 나는 꺼림칙했어.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감히 내 딸한테 이딴 짓을 저질러? 아빠, 걱정 마세요. 저도 절대로 이렇게는 못 끝내죠. 근데 쓰레기를 내 손으로 버리면 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이럴 때는 쓰레기로 쓰레기 처리하도록 만드는 법이 제일 좋아요. 제가 좋은 쓰레기를 하나 알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 남편의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당신 동생 와이프예요.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한 거면 번지수 잘못 짚었어요. 나 돈 없거든. 그리고 동생이랑 남남이면 나랑도 남남인데 뭔 일로 전화를 했어요? 별일 아닌 거면 끊습니다. 급하시네요.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는데. 당신 남동생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걔는 벌써 내가 다 털어서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개털이던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문자로 땅 아파트 한 채 주소 어딘지 보내드릴게요. 그거 당신 동생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거든요. 당신 부모님이 당신한테서 지키려고 동생 명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한테 들킬까봐 시댁에도 자주 못 오게 하고. 알고 계셨어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이야, 요거 간땡이가 부었네. 아, 근데 그거 명의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당신 동생이 만나던 여자 이름으로요. 뭐? 그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기 힘든데? 괜찮아요. 두 사람 곧 재혼할 것 같은데 형님이 제주껏 재능 발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굳이 손대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아, 부부가 되면 가져오기 쉽지. 가서 한 판 휩쓸어주면 냅다 던져주거든.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요? 뭐긴요. 저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그 사람들도 괴로워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녀석도 무서운 사람 건드렸네. 대신 부탁 하나 있어요. 재산 다 뺏고 나면 전화해서 그 사람들 어땠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쓰레기 형님이 쓰레기 동생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웃겼어요. 전 남편 놈은 자기들의 보금자리까지 찾아온 형에게 놀라 한바탕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 와중에 형이 재산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며 안 내놓으면 여기저기 불륜 소식 다 알려버리겠다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모두 알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했는데도 안 내놓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어쨌다는 줄 아세요? 상간녀 부모한테 가서 무슨 자식을 그따위로 키웠냐고 불륜이나 해서 남의 가정 깨고 남의 재산 다 가져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상간녀 부모 쓰러져서 몸져 누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뛰쳐온 상간녀가 결국에는 전 남편에게 받았던 재산 싹 다 돌려줬다고 했답니다. 하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년이 유부남이랑 붙어먹으며 불륜이나 저질렀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제 복수를 대신해주니 분노와 화로 가득했던 가슴속을 시원하게 덜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쯤 지났을까요? 상간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 남편과 만나기 싫어서 제 명의가 된 집도 팔려고 내놨고 애견 미용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놈 얼굴 보기 싫어서 그랬는데 뜬금없이 상간녀가 연락 오니 좀 의아했죠. 안 만나고 싶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나주기로 하고 나갔어요. 약속을 하고 만난 곳에는 상간녀와 전 남편이 같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왜 날 불렀나 싶었지만 제가 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잘못한 건 두 사람인데. 그래서 당당하게 그 앞에 앉아서 물었죠. 왜 보자고 하셨어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해요? 상간녀 표정이 그 전과는 다르게 아주 시달려서 눈밑이 시커멓게 기미가 꽉 꼈더군요. 마치 상간녀의 앞날처럼 말이죠. 저는 싱긋 웃으며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물었죠. 뭘요? 아주버님요. 아, 그분요? 그분이 왜요? 저희 주소랑 이 사람 재산 있는 거 알려준 게 당신이라면서요. 그 사람이 저희한테 다 말해줬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 찾아가라고 한 것도 당신이 한 짓이에요? 어이가 없네. 이젠 뭐든 다 내 탓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 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책임이라도 씌우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알려줄까? 너희 집 주소, 그리고 저기 찌그러져 있는 저 새끼가 가지고 있던 재산. 내가 다 알려줬어, 그 형님한테. 그런데 난 알려준 것뿐이야. 세부적인 일은 그분이 혼자서 다 하셨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미안한데 쓰레기 치우는데 내 손을 쓰는 건 너무 더럽잖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되는데. 그래서 사고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정보 하나 준 것뿐이야. 그렇다고 내가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 녹음한 거 있는데 들어볼래? 진짜로 당신이 시킨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 안 했어도 언젠가는 당신들 찾아갔을걸? 거기 짜져있는 아저씨가 대답해봐요. 맞죠? 당신 형님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잖아. 결혼식 전까지 한 번도 그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형님이 우리 결혼식에 와서 시댁 축의금 홀라당 훔쳐서 도망가서 결국에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 돈 내도록 만들었죠. 돈 될 만한 땅도 그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나한테 돈 다 내도록 만들었잖아. 그게 이 인간 수법이라고. 그 형님이라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똑같은 쓰레기. 제 말에 상간녀가 분노를 삼키려는 건지 이를 꽉 깨물더군요. 이제 알겠어? 네가 가져간 게 저런 인간이야. 잘 됐지 뭐. 나만 아니면 되니까. 야, 이 나쁜 놈아.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속이고 결혼하자고 한 거라고. 아줌마, 다 됐으니까 이 남자 데리고 가요. 다시 가져가라고요. 저 새끼 때문에 나는 3년간 악착같이 공부해서 들어간 번듯한 직장에서도 해임됐고 결국에는 소문까지 다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어. 우리 부모님은 아예 내 얼굴 볼 생각도 안 하고 이놈은 자기도 회사 잘려서 놀고 있지를 않나
위자료 대신 내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그 형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가질 않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남자 간수를 못하니까 지나가는 나 같은 여자가 봉변을 당하는 거잖아. 아니, 눈 맞은 건 둘인데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내가 이 썩을 인간한테 더 유감이 있긴 한데 너한테도 유감은 차고도 넘쳐. 어디서 유부남 노리고 만난 년이 감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리고 한 번 가져갔으면 반품 불가거든? 그럼 어떡하라고. 내 인생 완전히 망했는데. 나는 직장도 돈도 명예도 이젠 부모님도 잃었다고. 나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어. 네가 책임져. 이 정신 나간 놈아. 왜 그딴 형 하나 간수를 못해서 내 인생을 망쳐놔. 결국 상간녀의 화살은 전 남편에게 돌아갔고 그는 억울함 가득한 눈으로 상간녀에게 말하더군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너도 좋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딴 소리 하냐고. 언제는 내가 뭐라도 다 좋다며. 사랑이 밥 먹여줘? 직장 잃고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인생 돌려놔 이 나쁜 놈아. 전 남편 멱살을 붙잡고 소리치는 상간녀에게 제가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네 인생 망친 건 너야. 불륜 아니었으면 그 아주버님이라는 작자하고 다시 만나지도 않았을 테지. 그래도 나한테는 상간녀야. 네가 은인이다. 결국 상간녀는 열받아서 나가버렸고 전 남편 놈은 저와 상간녀 사이에서 말도 없이 우물쭈물거리다가 뒤늦게 상간녀 뒤를 쫓아갔더군요. 그 뒤에 전화 오는 거 다 연락 무시했더니 그 다음에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안 읽고 지우려다가 2달 뒤에 생각나서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쓸모없는 것들만 써져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정말 하등 쓸모없는 후회로 가득한 말? 괜히 읽어서 제 기분만 잡쳤어요. 결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버림받은 전 남편은 빈털터리에 집도 없이 결국 시골 시댁으로 내려가 보증금 2천짜리 시댁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기들 재산 다 말아먹은 시부모가 그런 아들을 집에 곱게 들였겠어요? 등짝을 때리고 책임지라고 고함을 지르고서야 겨우 용서를 받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집을 어떻게든 아주버님 손에서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웃었네요. 이래서 쓰레기는 쓰레기로 처리하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나쁜 짓 하고 시골까지 쫓겨나갔으니 반성은 좀 했을까 모르겠네요. 인생 통틀어 최악의 쓰레기를 천벌받게 만든 제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